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10월 27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확인하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등 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대전 개최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22회 반도체 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반도체 대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밖에도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설계, 설비 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 분야 218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삼성 SDS와 삼성 SDI,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금융사들과 현대제철 등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에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JW홀딩스의 440억 규모의 영양수액 기술 수출 공시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JW홀딩스는 중국 산둥러신 제약그룹과 함께 종합 영양수액제인 위너프에 대한 기술 수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 공시에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위너프라는 제품은요, 3세대 종합 영양수액인데요. 4가지의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높은 함유량의 정제 어유를 포함하고 있어서 환자의 면역력 향상과 회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지난해에는 557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아시아권 제약사로는 최초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제약회사와 함께 계약을 하면서 56억 원은 반환 조건이 없는 계약금이고요. 순차적으로 440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매출액에 따라서 로열티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예스24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텍사스 퍼시픽 그룹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퍼시픽은 2017년에 카카오 모빌리티에도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카카오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소규모 자본 확충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대형 운용사들을 상대로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추진을 했고요. 방금 설명드린 텍사스 퍼시픽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는 이사회를 열어서 텍사스 퍼시픽 그룹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다른 운용사들도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 유치 금액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약 2%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상장 계획이 공식화된 가운데 예스24의 지분 가치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라온시큐어입니다. 이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공무원증의 내년 초 상용화를 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첫 단계입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내년 이후에 도입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장애인 등록증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이 모바일 공무원증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카드 대신에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출입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업무 시스템 로그인이나 원청 징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라운시큐어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LG CNS와 라운시큐어가 함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LG CNS는 모바일 공무원증 전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는 DID 기술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라운시큐어 주가는 장중에 최고 1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원래 어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미국 ITC에서 최종 판결이 또 연말로 미뤄지면서 이 두 회사 간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ITC의 최종 판결 연기 결정에 대해서 양사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TC 최종 판결일은 지난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지만요. 26일로 미뤄지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미뤄진 상황입니다. ITC는 예비 판결에서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에 최종 판결 역시 LG화학의 승소가 유력해 보이지만요. 판결이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소송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ITC는 예비 판결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어서 업계에서는 여전히 LG화학 승소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모트렉스입니다. 이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트렉스에서는 자회사인 아이노즈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노즈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과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을 주력 기술로 하는 모트렉스의 개발 전문 자회사입니다. 모트렉스가 아이노즈를 합병한 이유는 이 자회사를 통한 기술 내재화를 통해 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와 R&D가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융합함으로써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기아차, 품질 비용 반영에도 흑자 소식입니다. 어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아차의 실적에는 대규모 품질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실적의 감소는 있었지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품질 비용이 반영된 수치고요. 일회성 요인에 기반한 것이라서 향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 엔진 관련 충당금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은 1조 2,6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 5,804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차가 실적 선방을 한 이유는 K5와 소렌토, 카니발 등 신차와 레저용 차량 중심으로 판매 믹스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 감소를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신형 소렌토와 카니발의 국내 판매 호조와 더불어서 북미 시장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판매가 확대가 됐고요. 인도에서도 역시 셀토스 판매 호조와 신차 소넷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RV 판매 비중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역대 최고 수준인 57.8%를 기록하면서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에 대한 품질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3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현대차의 매출액은 27조 6천억 원, 영업 적자는 3,1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태 엔진 결함과 관련한 2조 원 규모의 품질 비용을 쌓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품질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1조 8천억 원가량 흑자가 되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이번 3분기 현대기아차가 품질 비용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내년에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차 CV가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 모멘텀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기아차는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면서 53,000원의 고점을 찍었고요.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상승폭이 낮았지만 그래도 장중에 3% 넘게 상승하면서 17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